방금 소개받은 동서발전의 유동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발전 사업을 선도하는 발전사 한수원답게 윤명진 팀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현업에 적용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을 그 발전 산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아직까지 그 딥러닝 기술 저희 회사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하고 정말 어떻게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현업에 적용했는지 그 내용을 좀 생생하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실무 차장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발표 순서는 배경, 적용 기술, 성과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설비는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그 내부에는 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손상 메커니즘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그 보일러 튜브 내면에는 그 스케일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일러가 기동하고 정지할 때 그 열팽창이 약 30%까지도 지금 달하는데요. 그 열팽창 때문에 그 산화 스케일이 생성되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성된 산화 스케일이 그 튜브의 곡간부 같은 곳에 이제 정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튜브가 지금 막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부의 유체가 이제 증기 스팀이 흐르지를 못하니까 국부적인 과열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국부적인 과열이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그 논의 압력이 튜브 압력이 한 250kg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결국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그 이런 비정상적인 온도 증가를 사전에 예측만 할 수 있다면 보일러 튜브에 의한 그 발전소 정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본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미 우리는 딥러닝 외에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이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는 GE 프레딕스라든지 그리고 국내에는 도산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프리비전 이러한 같은 솔루션들을 지금 현업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례는 그 머신러닝이 아닌 딥러닝, 요즘에 가장 핫한 그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그 모델은 그 딥러닝 기술의 그 심층 신경만인 DNN하고 그다음에 CNN 기술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앙상블을 통해서 예측 그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자들이 상호 많은 이제 연관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보일러 튜브에 사용되는 그 입력 변수에는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의 출력이라든지 논의 압력이라든지 각종 온도, 유량 이런 인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인자들을 설비 상태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사전에 좀 하고요. 그 고장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관성을 좀 추측을 했습니다. 거기에 라소 레그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검증을 진행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약 한 2,000개 정도의 있는 그 센서 태그들을 가지고 43기가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약 1년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업에 지금 적용을 해서 실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핵심 그 가운데 쪽 보시면 인공지능 기반의 주요 설비 고장 진단 부분을 보면 약 한 62시간 정도의 조기 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과들을 좀 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그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금 고장 사례별 주요 변수라든지 변수 간의 인과관계들을 사전에 도출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그 고장 원인의 그 진단을 하게 되는 그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DB로 구축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DNN이라든지 CNN 알고리즘을 개발을 통해서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도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언제쯤 이 설비들이 고장이 될 것인가 그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 도래 예측 시스템도 함께 개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이 내용들을 리포팅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자동 리포팅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진단 DB 구축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설비라든지 통풍 설비 이런 여러 가지 발전 설비들에 있는 그 센서 측정값들이 있습니다. 그 센서 측정값들을 어떠한 상호 간의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인자들을 먼저 추출을 해내고요.
그 인자들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장 진단을 어떤 기법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좀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계통, 순환계통, 급수계통 해가지고 총 55건에 해당되는 DB를 좀 구축을 했고요. 물론 이 내용이 바로 저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방법론을 가지고 추후에 알고리즘을 더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한 거고, 레퍼런스 개념으로 해서 진단 DB를 좀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의 핵심 슬라이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방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CNN, DNN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고장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한 1년간의 정상적인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실제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에 그 발생했던 당진화력 5호기 고장 사례를 실제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고 과연 얘가 이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전 설비가 셧다운 되기 약 한 70시간 전에 사전에 고장 예측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 발전소 현장에는 BTLD라는 그 보일러 튜브 리키지 디텍트라는 초음파 감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 보일러 튜브에서 어떠한 누설이 발생이 되면 이 장비가 디텍팅을 해서 현장에 혹은 그 제어실에 알람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그 알람이 지금 셧다운 되기 8시간에 전에 지금 알람이 울렸고요. 그 8시간보다도 약 62시간 더 전에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그 딥러닝 기술이 예측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풍 계통에 있는 그 에로 탱크의 그 오일 템프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해냈는데요. 2017년 1월에 그 저희 당진화력 7호기에서 고장됐던 사례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한번 실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27.5시간 전에 그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조기에 고장을 감지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그 알고리즘 개발한 내용들을 물론 당연히 특허 출원까지는 했지만 사용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모듈을 가지고 개발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과연 이 시스템화 시켜서 이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한테 인폼을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업에 있는 감독들에게도 이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사전에 알람이 뜨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설비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했습니다. 시스템의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좀 더 내용을 보면 어떤 트렌드 그 발전 설비의 트렌드를 예측을 해서 그 갭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편차에 의해서 알람을 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아까 한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개념인데, 문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딥러닝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머신러닝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로직트리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했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동서발전에서는 가장 최신 그 기술인 그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약 2년 전부터 지금 개발을 해서 지난달에 지금 완성을 해가지고 실제 상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전 설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위험도 수준을 수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설비가 튜브라든지 CID 팬, 뭐 기타 뭐 에로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위험도에 지금 놓여 있는지 그 위험도를 수치화시켰고요. 그 위험도가 약 한 30% 이상 수준에 달하게 되면 워닝을 주어서 반드시 긴급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 내용은 자동 리포팅이 돼서 감독에게 이메일이라든지 기타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너무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과연 이 내용이 여기 오늘 이 포럼에 맞는 주제인가도 좀 다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업에서 과연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저는 오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